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의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26번 볼까요? 자, 정신역동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여러분 정신역동 모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공부하셨을 때에 그때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모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면 심리적 결정론에 근거한다. 맞습니다. 정확히는 심리 성적 결정론에 근거한 것이죠. 심리 성적 결정론이요. 자, 발달 단계상의 고착과 퇴행을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착 현상과 이 퇴행 현상이 어떻게 이후, 그러니까 아동기 때에 경험했던 이 고착과 퇴행 현상이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역기능적 심리적 장애를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정신역동 모델 이론가들의 이야기죠. 성장 의지가 높은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이다. 통찰보다는 치료적 처방 제공에 초점을 둔다. 자, 이 정신역동 모델의 대표적인 치료 기법이 바로 통찰이죠. 그렇죠. 이 통찰을 시키기 위해서 뭐를 하나요? 우리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훈습, 자유연상, 최면 이런 방법들을 사용했었죠.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은 뭐라고요? 통찰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십시다. 원초와 초자 사이에 발생하는 불안과 긴장 해소를 위해서 방어 기제를 사람이 사용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방어 기제의 사용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역기능적 심리 작용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죠. 자, 27번 보시면은 가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서적 기능보다 가계 계승과 같은 제도적 기능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다. 거꾸로 됐죠. 가계 계승, 과거는 그랬습니다. 이 대가족 제도화의 전통적 가족 시스템은 바로 가계 계승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정서적 기능,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이렇게 가족이 형성되죠. 거꾸로 됐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는 밀착된 경계를 가진 관계일수록 기능적이다. 자, 우리가 경계가 있는데 이 경계의 종류, 경계가 어느 정도 밀착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밀착된 경계가 있었고 유리된 경계가 있었습니다. 이 밀착된 경계나 유리된 경계는 가장 대표적인 역기능적 가족의 형태라고 얘기했죠. 자, 반면에 긍정적 또는 기능적 가족의 경계를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명확한 경계라고 표현했었죠. 무슨 경계요? 명확한 경계. 자, 그래서 이거는 밀착된 경계가 아니라 명확한 경계일수록 기능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가족 문제는 단선적 인과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라 순환적 인과론이죠. 순환적 인과론. 즉 가족 구성원 A, B, C, D가 있었을 때 A에게 발생한 것이 원인이 돼서 결과가 되고 다시 순환하여서 결국엔 A 자신한테 돌아온다는 것이죠. 자, 순환적 인과론 기억해 두시고, 가족 항상성은 가족 규칙을 활성화하여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맞죠, 여러분? 자, 가족 항상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개방 체계로서의 가족에게 발생하는 현상이었었죠. 그래서 가족이 본래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즉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유입받아 원래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공부하셨었습니다. 가족 생활주의가 변해도 역할 분담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적응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주의가 변할수록 어떻게 역할 분담은 바뀌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생활주의 가운데 한 남자가 있다고 본다면은 그렇죠. 예, 아빠로서의 역할을 할 때가 있다. 이제 중년 노년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이제 손주 아빠가 아니라 이제 할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또 감당해야 될 그때가 오죠.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왜 사시나요? 어떤 목표, 어떤 방향을 두고 사시나요? 여러분들의 삶이 끊임없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인생, 그 다음에 사회, 여러분들 자신에 있어서의 삶의 역할들이 많이 바뀌어질 것인데 그때를 대비하셔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1급을 준비하시는 것도 결국 그런 이유잖아요. 그죠? 자, 28번 보시면 집단 프로그램의 유형별 지도자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한부모 자조 모임, 감정이입적 이해와 상호 원조의 촉진자. 자, 한부모 가족 자조 모임은 이때 지도자는 감정이입적 이해와 상호 원조의 촉진자가 되어야 되고요. 중간 관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집단 토의를 위해서 구조 제공자가 되어지고,
자, 애니어그램을 통한 자기인식 향상 프로그램, 통찰력 발달의 촉진자, 우울증 인지행동 집단 치료 프로그램에서는 무력감 극복을 위한 옹호자가 아니고 무력감 극복을 위한 치료자가 돼야 되겠죠. 왜? 치료 프로그램이니까 치료자가 돼야지. 옹호자라는 것은 이런 뭔가요? 옹호자라는 것은 이제 주로 집단 사회 사업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용어죠.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변호자 또는 이제 대변자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회적 약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 약자가 어떤 조직이나 집단으로부터 어떻게 그 약자가 갖고 있는 인간적 권리를 수행하지 못하게끔 핍박받아요. 그때 어떻게 사회복지사는 일방적으로 이 약자의 편만 들어줍니다. 그렇죠. 마치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 즉 클라이언트의 편을 들듯이. 그렇죠. 이게 옹호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치료자로 고치는 게 맞고요. 중도 입국 자녀들의 사회적응 훈련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디렉터, 그렇죠. 관리자, 감독,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보웬의 다세대 체계 이론 또는 뭐 다세대 전수 모델이라고도 얘기하죠.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자, 보면 자기 분화 수준이 낮은 부모는 미분화에서 오는 자신들의 불안이나 갈등을 삼각관계를 통해서 회피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웬은 이 자기 분화 수준을 얘기했었습니다. 이 자기 분화 수준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원가족에서 정서적 또는 심리적으로 분화되어진 정도를 얘기합니다. 이 자기 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어떻게 기능적이고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가족 간의 분쟁 또는 다툼, 갈등 사항이 발생했었을 때 제3자를 어떻게 그 갈등 사항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걸 삼각관계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건 맞는 얘기고요. 나 입장 취하기, 그러니까 I 포지션이죠. 타인을 비난하는 대신 자신이 생각하고 느낀 바를 말하여서 탈삼각화를 촉진한다. 자, 가족 조각으로 가족에 대한 인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도록 돕는다. 여러분, 이 가족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 경험주의 가족 치료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었었죠. 보웬 모델에서 쓰는 기법이 아닙니다. 경험주의,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사티어 같은 분들이죠. 사티어의 경험주의 가족 치료자들이 쓰는 것이 가족 조각 기법입니다. 자, 가계도를 작성하고, 자, 보웬이 가계도라고 하는 개념을 최초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가족의 정서적 과정을 가족과 함께 이야기한다. 답은 기억, 니은, 리을이 맞습니다. 30번 보시면은 해결 중심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자, 가장 강점 관점 모델이 이 해결 중심 모델이라고 공부하셨죠. 자, 규범적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규범적이죠. 비정형화되어져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중심적이죠. 자, 과거를 지향한다. 과거는 필요 없습니다. 해결 중심 모델에서는, 자, 과거를 지향한다는 얘기는 뭔가요? 과거를 지향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왜 클라이언트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겠다는 얘기예요. 원인을.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이게 과거 중심적입니다. 보통 정신 역동 모델이나 심리 사회 모델 같은 것들이 어떻게 돼요? 과거를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 초점을 둡니다. 반면에 해결 중심 모델은 이런 원인을 찾는 것보다 현재 클라이언트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직관하고 그걸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두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중심적이 아니라 현재 중심적인 거예요. 자, 병리적인 것에 초점을 둔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점 관점 모델이기 때문에 병리적인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강점에 초점을 둡니다. 문제 원인 규명에 초점을 둔다. 이게 2번이나 4번이 똑같은 얘기예요. 과거에 초점을 둔다는 얘기는 원인을 찾겠다는 얘기고요. 5번, 변화는 항상 일어나며 불가피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어떻게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라고 설명하죠. 답은 5번이 맞습니다. 30을 보시면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훈련을 실시했다. 평가 시 암시적 행동에 대한 개별 측정 척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 했습니다. 볼게요. 폭력을 유발하는 단서를 식별하는 훈련.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가정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했는데 암시적 행동에 대한 개별 측정 척도를 쓴 거예요. 암시적 행동이라는 것은 뭔가요? 직시적, 즉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보여지는
보여지는 행동이 아닌 숨겨져 있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포되어져 있는 행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폭력을 유발하는 단서를 식별하는 거, 긴장고조 상황에서 타임아웃, 행동주의자들이 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분노를 피하는 자기대화 훈련, 시각적 현상화 훈련들이 대당하고, 사회기술 훈련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뭔가요? 대인관계 훈련이죠. 그렇죠. 사회성 개선 훈련입니다. 사회기술 훈련이라는 것은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하는 사회성 개발 훈련이 바로 사회기술 훈련이죠. 30번 보시면은 인지행동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인지행동은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인지행동은 전생에 걸쳐서 학습되어질 수 있고, 주관적인 경험의 독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 인지행동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 주관적 경험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현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객관적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을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즉 자기만의 방식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여러 가지 각도로 이해되어질 수 있죠. 그것을 부정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지행동 모델을 적용되어지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 환자 같은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객관적인 현실에 대해서 비관적인 주관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주관적 경험을 비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보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보면 주관적인 경험의 독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경험을 굉장히 강조하죠. 구조화된 접근을 강조한다. 자, 여러분, 인지행동 모델도 가장 대표적인 단기 치료 모델입니다. 그렇죠. 단기 치료 모델의 공통점은 뭡니까? 시간 제한적, 그렇기 때문에 구조화된 접근. 이미 실천 개입을 하기 전에 어떤 프레임으로 개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설계를 해놓고서 진입합니다. 자, 다시 한번, 단기 개입 모델들의 공통점은 뭐다? 시간 제한적, 그렇기 때문에 구조화된 접근을 한다. 기억해 두십시오. 지적 능력을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적용이 보다 용이하다. 그 인지행동 모델의 단점이 뭐였었습니까? 이런 지적 능력이 없는 클라이언트들, 그러니까 지능이 좀 낮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인지행동 모델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게 단점이었었죠. 자, 33번 보시면은 가족 사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자, 가계도로 가족과 환경 간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한다. 자, 이 가족이 속해 있는 환경 체계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만든 사정 도구는 가계도가 아니라 생태도죠. 생태도. 이건 생태도에 관한 얘기고, 생태도로 세대 간 반복되는 유형을 파악한다. 우리가 보엔이 가계도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얘기했는데, 보엔은 다세대 전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윗세대, 즉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에서 발생했었던 가족 문제가 이후 그 자손들한테 전수되어지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계도라고 하는 개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 간 반복되는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가계도지 생태도가 아닙니다. 자, 사회적 관계망표로 사회적 관계에서 어떤 지지 유형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한다. 3번 맞고요. 가족 지도로 가족 생활 주기를 파악한다. 가족 지도는 가족 생활 주기를 파악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가족 생활 주기표가 있죠. 그렇죠. 자, PI 척도로 종단적 생활 환경을 한눈에 파악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답은 몇 번? 3번이죠. 34번 보시면 좋은 기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이번 시험에 있어서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도 과정 기록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도 이 기록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실천론과 실천 기술론, 그리고 인간행동과 이 사회환경이라고 하는 이 세 과목은 좀 묶어서 공부를 좀 해 두셔야 될 게, 중첩되어지고 또 기출하시는 분들이, 기출하는 교수님들이 내시는 내용들이 이렇게 중복되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 염두하셔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기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서비스 결정과 실행에 초점을 둔다. 이게 맞죠? 자, 상황 표시와 사회복지사의 견해를 구분하지 않는다. 구분하셔야죠. 자, 비밀 보장을 위해서 정보를 쉽게 분류할 수 없게 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모든 문제나 사항을 가능한 한 자세하고 풍부하게 기술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
기술만 하다 끝나겠죠. 그렇죠. 이건 일종의 과정 기록에 관한 얘기인데 이런 과정 기록보다는 실천 현장에서는 요약 기록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관점은 배제하고 전문적 견해를 강조한다. 클라이언트의 관점 굉장히 중시해야만 합니다. 자, 35번 보시면은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서 사용하는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자, 예외 질문. 자, 문제가 해결된 미래에 대해서 상상하도록 함으로써 변화의 목표를 찾아낸다. 우리가 이것은 해결 중심 모델에서 얘기하는 기적 질문을 얘기하는 거죠. 너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해 봐. 그때 어떤 느낌이겠어? 그렇죠. 자, 이건 예외 질문이 아니라 기적 질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명료와 저항이나 전의에 대한 이해를 반복, 심화, 확장해서 이것을 통합합니다. 이것은 바로 정신 역동 모델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뭔가의 통찰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저항이나 전의에 관한 이해를 반복, 심화, 확장해서 통합시켜줍니다. 통찰시키기 위해서 뭘 합니까? 반복하는 반복하고 또 심화시키는 이런 훈습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죠. 행동 조성, 목표 행동을 세분화해서 연속적 단계적으로 그것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게 행동주의자들이 하는 방법, 이게 맞습니다. 유형 역동성을 고찰하더라. 자, 심리사회 모델에서의 직접적 개입 기법 중에 하나였었죠. 보면 상황을 드러내고 그에 따른 감정을 표현해서 감정 전환을 도모한다. 상황을 드러내고 그에 대한 감정을 표현해서 감정 전환을 도모하는 것은 역시 심리사회 모델의 직접적 개입 기법 중에서 뭐였었습니까? 탐색, 기술, 환기였었죠. 다시 한번 뭐라고요? 탐색, 기술, 환기. 자, 이건 유형 역동성 고찰이 아니라 탐색, 기술, 환기였었습니다. 체계적 둔감법은 특정 행동에 대한 불안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자, 체계적 둔감법이라는 것은 뭔가요? 특정 행동에 극적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반응의 빈도수를 줄여나가는 행위, 즉 행동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기법이었었죠. 5번 아닙니다. 자, 36번 보시면 사티어, 우리가 경험주의 가족 치료자입니다. 또는 뭐 의사소통 가족 치료 모델이라고도 얘기하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자아 존중감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의 내적 과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빙산 기법을 활용한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솔직하게 표현하고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수용하고. 회유형 의사소통은 기능적 의사소통이다. 정서적 경험과 가족 체계에 대한 이중적 초점을 강조하더라. 자, 사티오의 가족 치료 모델에서는 이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의사소통 유형을 어떻게 나눴나요? 이제 비난형 의사소통이 있었었고 회유형 또는 뭐 회피형이 있었었죠. 회유형을 다른 말로 회피형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초이성형, 그 다음에 이제 혼란형 의사소통이 있었습니다. 요 네 가지를 사티어는 뭐라고 했나요? 역기능적 의사소통이라고 했고, 이런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있는 가족이 어떻게 역기능적 가족, 즉 문제를 갖고 있는 가족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뭐라고 했죠? 일치형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일치형.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회유형 의사소통은 기능적 의사소통이 아니라 역기능적 의사소통이고, 기능적 의사소통은 바로 뭡니까? 일치형 의사소통입니다. 기억해 두십시다. 자, 37번 보시면은 클라이언트의 인식에 기초한 질적 평가의 목적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인식에 기초한 질적 평가의 목적. 자, 이건 무슨 소리죠? 클라이언트가 평가 주체가 된 거예요. 자, 봅시다. 긍정적 피드백으로 사회복사의 소진을 예방한다. 자,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사를 평가하는데 여기서 평가라는 것이 꼭 좋게만 나올 수는 없겠죠. 그렇죠. 즉 긍정적인 피드백만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당신 나쁩니다라고 클라이언트가 얘기하겠죠. 그렇게 되면 소진이 더 빨라질 수 있겠죠. 답은 1번입니다. 용어가 뭔지를 몰라가지고서 많이 틀리셨는데 내용을 조금만 깊게 좀 이해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었어요. 의도된 성과 외에 부가적인 성과도 볼 수 있고, 기여 요인과 방해 요인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고, 자, 변화의 일반적인 요인 외에 특수한 요인을 발견하고 실천에 그걸 통합시킬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의 시각에서 프로그램의 의미를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38번 보시면은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권한 부여 모델, 그렇죠? 클라이언트를 파트너로 인식하더라. 맞습니다. 이제 권한 부여 모델, 역량 강화 모델이라고도 하죠. 파트너로 봅니다. 진단주의와 기능주의 논쟁 통합이 문제 해결 모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진단주의하고 기능주의가 싸웠는데 그래서 1950년대 들어서 통합이론이 등장했습니다. 그 통합이론의 첫 스타트는 펄만의 문제 해결 모델이었었죠. 1950년대 펄만의 문제 해결 모델, 통합이론의 시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4체계 모델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생활 모델이 등장하고 단일화 모델이 등장했었죠. 자, 그런 일련의 모델 순서들, 통합 모델이 등장한 그 배경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에서는 과거의 경험보다 현재 경험을 강조하더라. 이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시간에 공부하셨던 로저스의 인본주의 모델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상담 모델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여기에서라는 것을 강조하죠. 과거 중심적, 즉 원인을 찾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위기의 모델에서는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보다 사건 자체를 중요시하더라. 자, 위기의 모델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죠. 위기의 모델에서의 목표는 뭐였었습니까? 위기 전 상황으로의 회복이 위기의 모델의 목표였었죠. 39번 보시면은 행동수정 모델의 개입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자, 처벌받는 행동은 발생 빈도가 줄어들게 된다. 맞습니다. 처벌이라고 하는 용어. 자, 우리가 행동수정 모델은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모델인데 여기서 이제 강화와 처벌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죠. 강화라는 것은 어떤 긍정적 행동의 빈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강화라고 했었고 반면에 처벌이라는 것은 어떤 부정적 행동의 빈도수를 감소시켜주는 것을 처벌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보면 처벌받는 행동의 빈도수는 줄어든다. 맞고요. 간헐적으로 강화된 행동은 소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긍정적인 강화는 행동의 발생 빈도와 정도를 증가시킨다고 했습니다. 맞고요. 부적 처벌은 처벌을 제시함으로써 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자, 잘 중요합니다. 처벌도 부적 처벌이 있고 정적 처벌이 있었었는데 처벌을 제시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나쁜 것을 제시한다는 것은 정적 처벌에 해당했었죠. 그래서 행동의 발생 가능성, 즉 빈도수를 줄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틀린 말은 뭐죠? 체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적 처벌은 체벌을 제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적 처벌이 체벌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부적 처벌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였었습니까? 처벌의 대상자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가 바라고 좋아하는 것을 뺏어내서 그것 때문에 행동의 빈도수를 줄이는 거라 그랬죠. 대표적인 예가 뭐였었죠? 아이가 공부를 안 해요. 안 했을 때 너 공부 안 하면 네가 좋아하는 컴퓨터 오락 게임을 내가 뺏어가겠다. 그렇죠. 그럼 아이가 공부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어떤 행동의 빈도수, 즉 공부를 안 하는 빈도수가 줄어들게 되죠. 자, 그것이 부적 처벌이다. 40번 보시면은 집단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사전 면접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관계 형성하고 개별적인 관심사를 찾아낼 수 있고 추가 정보를 얻어서 개입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고 참여자에 대한 사전 지식으로 집단 내 행동의 의미를 빨리 파악할 수 있고 참여자들이 집단 내에서 좀 더 쉽게 개방적이 될 수 있고 재방적이 될 수 있도록 돕고 패턴화된 집단 행동을 확인하고 성장을 지원한다. 자, 사전 면접에서 패턴화된 집단 행동이 보여지지는 않겠죠. 그렇죠? 패턴화된 집단 행동이라는 건 정형화된 집단 행동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사전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아니고 집단이 어느 정도 성숙한 형태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이 패턴화된 집단 행동, 즉 정형화된 집단 행동입니다. 40번 보시면은 과제 중심 모델이 등장합니다. 리다고 앱스타인이 1970년대 만든 모델이죠. 보면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기간의 종합적인 개입 모델이다. 자, 과제 중심 모델도 앞에서 공부하셨던 인지행동 모델처럼 단기 개입 모델입니다. 그리고 종합 모델이라는 것은 절충주의적 모델로서 개입의 효과성이 증명되어져 있는 다양한 모델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클라이언트의 욕구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모델이다. 이런 뜻이죠. 클라이언트가 동의한 과제를 중심으로 개입하고
경험적 자료보다는 발달 이론을 중심으로 개입한다. 자, 경험적 자료에 초점을 두죠. 발달 이론을 보지는 않습니다. 이 발달 이론으로 접근하는 모델들은 뭐 정신 역동 모델이나 또는 심리사회 모델의 부분적인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이제 발달 이론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죠. 계약한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접근한다.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자원 혹은 기술의 부족으로 이해하더라. 자,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거꾸로 됐어요. 42번 보시면은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예시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격려 기술. 자, 계약 기간 동안 업무를 잘 했군요. 자, 이번에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맞고요. 재보증 기술 염려하지 마십시오. 상황은 좋아질 거예요. 재보증 할 수 있다. 그렇죠. 자, 환기 기술 힘들었을 것 같네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감정을 표현하게 만들어주는 것 맞고요. 직면 기술 잠시 무엇을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지난번 하겠다고 한 것과는 반대 일을 하고 있네요. 자, 말한 것과 그리고 행한 것 간의 불일치에 대해서 지적해 주는 것이 직면기술 맞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43번 보시면은 자살 유가족 지지 집단 참여자의 자기개방 수준이 낮아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간접적 자기 노출을 활용하는 방법은 뭐냐? 자, 무기명 질문 목록 카드로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게 한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뭔가요? 무기명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살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 가족이 죽었어요. 그렇죠? 죽었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자랑하고 얘기할 수만은 없는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지지집단을 구성했는데 지지집단은 치료집단 중에서도 자기 개방성 정도가 가장 높아야만 되는 집단입니다. 그렇죠.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치료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안 됐었을 경우에 지금 보면 어떻게 해요? 간접적 자기 노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방법을 사회복지사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무기명 질문 목록 카드를 가지고서 토론을 하게 합니다. 이야기 막대를 잡은 사람의 자기 표현을 독려하고 다른 구성원들은 뭐 집중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44번 보시면은 집단 구성 단계에서 유의할 점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인과학적 특성, 문제 유형 간의 동질성과 이질성의 균형을 고려해야 되고 의사결정의 역효과 예방을 위해서 구성원들의 집단 의사결정 방법을 어떻게 확인하더라. 자, 의사결정의 역효과 예방을 위해서 구성원들의 집단 의사결정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죠. 집단 구성원들 간의 의사결정 방법을 확인하는 것은 의사결정의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응집력과 신뢰감을 발달시킬 만큼 충분한 회기로 계획하고 회합의 빈도 구성은 구성원들의 욕구나 문제를 다루기에 적절해야 되고 자, 집단 크기는 목적을 달성할 만큼 작고 경험의 다양성을 제공할 만큼 크게 구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45번 보시면은 다음 사례에서 사회복자가 사용하는 기술 뭐냐 봤습니다. 자, 딸이 말을 하면 엄마가 나서서 설명하며 대변하는 일이 반복될 때 사회복사가 딸을 보면서 엄마가 대변이시네요. 이것에 대해서 딸이 설명해 보겠어요? 라고 하면서 딸이 직접 말할 수 있게 하더라. 이게 엄마와 딸 사이에 지금 굉장히 밀착된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거든요. 그때 사회복사가 거기에 개입해서 그 밀착된 관계를 떼어놓는 겁니다. 이게 경계 만들기라고 하는 구조주의 가족치료죠. 가족치료자들이 사용하는 기법이죠. 자, 답은 2번입니다. 46번 보시면은 다음 사례를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로 개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 아닌 것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다니고 있는 한부모 A씨는 아이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무시하는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데 아이의 행동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아이는 A씨가 올 때까지 외조모가 돌봐주고 있으며 외조모는 종종 A씨의 훈육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아이를 대하며 아이 앞에서 A씨의 훈육 방법을 막 야단친다. 자, 이때 쓸 수 있는 방법. 자, 경계 만들어주는 거 필요하겠죠. 과제를 주고 이런 일련의 행위를 우린 재구조화라고 합니다. 실현하는 것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외현화라고 하는 기법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47번 보시면은 사회복지 실천 모델의 특성과 해당 모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단기 개입, 위기 개입 모델 맞습니다. 위기 개입도 가장 대표적인 단기 개입 모델이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했다. 과제 중심 모델. 환경에 대한 개입 강조한다. 생태체계 모델.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강조했다. 인지행동 모델이 아니라 강점을 강조한 모델들은
두 가지, 역량 강화 모델하고 해결 중심 모델이죠. 다시 강점을 강조한 모델 두 가지, 역량 강화 모델, 해결 중심 모델 기억해 두십시다. 클라이언트와 협력적인 관계를 강조했다. 클라이언트의 중심 모델도 해당되고 역량 강화 모델도 집어넣을 수 있겠죠. 48번 보시면은 역설적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가족의 변화에 대한 저항이 클 때 쓴다. 문제와 관련된 가족의 행동 체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증상 처방 기법을 활용한다. 원가족 분석을 중시하는 개입 방법이다. 치료적 이중 구속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 역설적 개입이라는 것은 헤일리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진 전략적 가족 치료자들이 사용하는 기법이었었죠. 자, 여기 디귿에 보면은 원가족 분석을 중시한다고 했는데 이 원가족을 분석하는 것은 앞에서 공부하셨던 보엔의 다세대 전수 모델 또는 다세대 가족 치료 모델에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디귿 외에 나머지 기억, 니은, 리을이 맞죠. 답은 4번입니다. 49번 보시면은 집단 유형별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치료 집단은 자기 노출 정도가 높아서 비밀 보장이 중요합니다. 과업 집단은 구성원의 발달과 완수를 위해서 조직 구조의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자, 구성원의 발달, 과업 완수를 위해서 조직 구조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은 치료 집단에 관한 얘기고, 과업 집단은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조직이 수행해야 될 과업을 정해놓고 그 과업 수행을 위해서 형성되어진 집단을 과업 집단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팀, 위원회 이런 것들이라 했죠. 그러니까 최소화가 아니고 최대화, 극대화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자발적 형성 집단은 구성원들이 설정한 목적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주 집단에서 사회복사 역할은 공유된 문제에 대한 지지를 하는 것, 비자발적 집단에서는 협상 불가능력이 있음을 어떻게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기서 협상 불가능 영역이라는 것은 뭔가요? 사회복지사가 들어가서 어떤 개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의사를 밝혔었을 때 집단에서 그것을 수용해 주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비자발적 집단들이 사회복사를 순순하게 받아주지 않겠죠. 50번 보시면 집단의 종결 단계에서 사회복사 역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했습니다. 계획된 목표 달성 여부에 집중하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확인하지 않는다. 참여자 간 서열화 투쟁이 시작되므로 책임을 설정한 계약을 재확인시킨다. 집단의 목적에 따른 집단 구성과 구성원의 목적 성취를 먼저 한다. 자, 종결에 따른 양가 감정 이해하고 이를 반영해 다룬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양가 감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다뤄줄 수 있는 것이 종결 단계에서 사회복사의 큰 능력이죠.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은 종결의 어려움을 덜 느끼므로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집중한다.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 종결을 할 때 더 어떻게 어렵죠. 종결할 때 더 사회복지사와의 어떤 인간적 관계를 더 가지려고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문제 풀어봤는데, 올 시험에서는요, 여러분 어떤 모델들에 대한 아주 세부적 내용들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좀 포괄적으로 넓게 좀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후 시험도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또 행복한 모습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